자, 2차 함수 역시나 한 방에 끝낼 거고요. 좀 시험 대비 버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달린 버전의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입니다. 그죠? 여기서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2차 함수는 왜 이런 둥근 이런 모양을 띠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냥 여기다가 x에 많은 숫자를 넣어봐서 점을 찍어서 이었더니 이렇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죠? 2차 함수는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생겼다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2차 함수인데, 얘를 조금 변형을 시켜보자면 어떻게 시킬 수 있냐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x축으로 p만큼, 그러니까 x축의 방향, 좌우 방향으로 p라는 숫자만큼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p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p가 음수라면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시면 뭐 하셔야 돼? 원래 있던 x 대신에 x-p를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y는 ax 제곱이었는데 x 대신에 x-p를 넣으니까 x-p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y는 ax 제곱의 2차 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얘는 몇 컴마 몇이야? 0,0이에요. 0,0인데 x축으로 p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모든 부분이 x축으로 p만큼 움직였으니까 꼭지점 역시나 x축으로 p만큼 움직였겠죠?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p,0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모양은 변하지 않아.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은 변하지 않는데, 다만 누구만? 꼭지점의 좌표만 p,0으로 변한다 라고 알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번에 y축의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방법은 동일해요. 원래 있던 y 대신에 y-q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y는 ax 제곱이었는데 y 대신에 y-q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y-q는 ax 제곱인데 함수는 좌변에 y만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q를 갖다가 이항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거고요. 꼭지점이 몇이 되겠어? 0,0이 y축으로 q만큼 움직였으니까 꼭지점이 몇 컴마 몇? 0,q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모양은 동일한데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요. 근데 누구만? 꼭지점의 좌표만 0,q, 0,q로 바뀌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x축으로 갔다가 y축으로 갔다가 했으니까 둘이 동시에도 할 수 있겠지. 그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가시면 x 대신에 x-p 넣고 y 대신에 y-q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y 대신에 y-q 넣고 x 대신에 x-p 넣으시고 좌변에 y만 있어야 되니까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 거야? p,q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요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요 식의 모양을 보고
마이너스 P면 X좌표가 P, 플러스 Q면 Y좌표가 Q. 에서 꼭지점을 바로바로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원래 가장 기본적인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2차 함수의 모양을 갖다가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평행이동 시켜놓은 게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름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무슨 형이라 그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 그러면 얘는 지금 무언가 약간 이상한 모양이잖아요. 그죠? 얘를 전개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전개하면 몇 차식이 나오겠어? 2차식이 나오겠죠. 그 2차식, 얘를 전개를 해놓은 2차식이야. 요렇게 생겼겠지. 그지? 얘를 갖다가 무슨 형이라 그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형에서 일반형 갈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전개만 잘 하시면 돼요. 요 x-p의 제곱을 전개해서 a를 분배한 다음에 동료항끼리만 잘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전개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역시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갈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형에서 표준형 가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저번에 2차 방정식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를 할 때 강제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걔가 이제 중요한 건 2차 방정식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2차 함수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과정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유도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갈게요. 간략하게. 그래서 뭘 하셔야 돼? ax 제곱 플러스 bx를 갖다가 강제로 완전 제곱으로 만드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y는 최고창의 개수 a로 묶어냅니다. 어디까지? 1차까지. 상수항은 건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 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죠?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하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이 필요하고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지? 원래 없었으니까 빼기 해서 식의 값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필요하니까 얘를 괄호 밖으로 빼줘야 되지. 그지?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을 괄호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빼줄 때는 앞에 있는 거 곱해서 나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y는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거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대충 쓸게요. 여기는 요렇게 하시면 표준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칠 때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과정 자체가 그냥 싹 다 문자로 하면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셨다시피 A, B, C가 전부 다 숫자인 상태에서 하는 건 쉽죠? 혹시나 아직도 그 2차 함수의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이 잘 되지 않는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건 필요 없는데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놓은 게 얘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되시나요? 얘랑 같은 모양이야. 이 녀석이랑 같은 모양인데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누구만 가져가시면 되냐면 P는 마이너스 2a분의 B랑 똑같다만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어? 네. 그래서 표준형에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얘가 표준형이죠. 지금 누구를 얻을 수 있냐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라는 정보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 얻어갈 수 있죠.
P, Q다 라는 꼭지점을 하나를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식이 x는 p다, 꼭지점의 x좌표다 라는 요 세 가지를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일반형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형도 마찬가지로 a가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알 만한 정보가 없어요. 굳이 따져보자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y절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y절편. 여기서 y절편이 누구야? c죠. 요거 두 개밖에 모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반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표준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표준형에서의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지. 왜? 누가 껴있으니까? 꼭지점이 껴있으니까 표준형의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심지어 하나, 최고차항의 개수 a에 대한 정보는 겹치기까지 하지. 그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환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진도 진행합시다. 자, 요게 이차함수의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좀 전체적인 설명이었고, 하나하나 좀 더 시험 대비에 맞게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최고차항의 개수 A를 한 번 더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A의 역할이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역할이 또 있냐면 최고차항 개수 A의 절대값이 또 중요해요. 왜? 얘가 클수록 2차 함수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왜 좁아지냐는 그냥 점을 찍어보면 좁아지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점을 찍어서 그려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지더라. 그래서 절대값, 즉 부호가 없는 상태에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5x 제곱이랑 y는 2x 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5x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마이너스 5라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고요. 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건데, 절대값만 가지고 함수의 폭을 결정하는 거니까 둘 중에 누구의 폭이 더 좁아야 돼? 마이너스 5x 제곱의 폭이 더 좁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실 때 얘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죠.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어렵진 않은데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요 표준형으로 고치는 이유는 뭘 찾기 위해서냐면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꼭지점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최고차항의 개수 A를 갖다가 얘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 혹은 A의 절대값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리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네 번째로 그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돼? 네. 절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절편은 모든 함수를 전부 다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차 함수, 2차 함수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배울 뭐 고차 함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이런 거에도 전부 다 관통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절편에 두 종류가 있죠. 원래 X절편 먼저 하는데 Y절편 먼저 하겠습니다. 절편이라는 게 뭐냐면 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죠? 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Y절편이라고 하면 Y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지. 그지? Y축과 만나는 점이 될 텐데 Y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러면 Y축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뭐예요?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X가 0입니다. 그래서 Y절편을 구하실 때는 X는 0을 대입하신 다음에 Y 값을 구해내시면 되는 거고요. X절편이 조금 더 중요하고 어려워요. 조금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X절편은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일 거 아니야. 그지?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뭐예요? Y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Y는 0을 대입을 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2차 함수의 경우에는2차 함수의 경우에는 Y에다 0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원래 여기 자리가 Y인데 0을 대입하면 0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지금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Y에 0을 대입하고 X를 구하면 된다며. Y에 0을 대입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여기서 X를 구하시려면 인수분해 하시던지 근해 공식 찾으시던지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가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 즉 X절편을 찾으시려면 2차 함수의 Y를 0으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해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대칭축. 표준형인 상태였다면 X는 P가 대칭축이겠고요. 일반형인 상태였다면 아까 P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필기했었죠. 요렇게. 아시겠죠? 요게 대칭축이 되는데 대칭축의 의미는 뭐냐면 X는 P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지?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X는 P,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를 그래프에다가 그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직선이 X는 P 아니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가 된다는 얘기인데 대칭축의 역할은 뭐냐면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인데 그 좌우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을 대칭축이라고 그래요. 좌우 대칭의 기준이 되는 축을 대칭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칭축의 성질이 뭐냐면 2차 함수에서 같은 y 값을 가질 때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y 값을 가진 2차 함수의 점까지는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 X축과의 교점인데 자, 얘는 뭘 가지고 따져보셔야 되냐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따져보셔야 돼요. 꼭지점 P, Q를 가지고 따져보는 건데 잘 보세요. 만약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래.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래. 그러면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또는 x축이 있고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위로 볼록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면 되겠죠. 만약에 교점이 한 개래. 그러면 x축이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기시면 되고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기시면 되죠. 만약에 안 만나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0개래. 이렇게 생기시면 되고 이렇게 생기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걸 꼭지점을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어? 꼭지점이 P, Q잖아. 얘가 어떻게 되면 무조건 2차 함수랑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되시면? 요것도 요즘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면? 잘 생각을 해봐. 꼭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돼.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누구냐면 Q예요. Q. 꼭지점의 y좌표. y좌표가 어쩌면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일 때 꼭지점 Q가 음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지 않겠어? 이해되시나요? Q가 음수면 x축보다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x축보다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x축이 y는 0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으면 내려와 있겠지. 그지?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한 개에서 만날 때는 어때? y좌표가 0이면 되고 얘도 0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q가 0보다 크시면 되는 거고 q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 필기는 하시는데 얘는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를 해서 푸시는 부분이에요. 그죠? 경우가 벌써 6개니까 머릿속에 딱딱딱 집어넣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이 점 몇 개에서 만난다를 따질 때는 반드시 꼭지점을 구해서 y좌표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따져서 머릿속에서 요 6개의 그림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얘가 필기 마지막입니다.